사암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 사암침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특히 외국의 서유사들에게까지도 어떻게 사암침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것인가, 우리들의 영원한 교과서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현대의학적으로 해설한 사암경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티칭 매뉴얼을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이에요. 사암침 아카데미. 오늘은 제32장 각 기문 중에서 첫 번째 학슬풍, 어떠한 증인지 의과학적으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견증, 상하퇴는 가늘고 오직 슬안만 중대하여 학의 슬과 같으며, 시작될 때에는 한열이 교작하고 아프기가 범이 무는 것과 같아서 보리, 즉 신발 신고 걷기가 불능해 보리가 불능하다가 일구하면, 그것이 오래되면 괴하는 증, 나중에는 종기처럼 염증도 생겨 중환을 정, 즉 부하고 환도를 사하라 했는데, 이것은 사암도인의 글이 아니에요. 후인들이 삽입한 거예요. 여기 견증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치료법인지 그 치료법이 탈락됐어. 전사의 전세를 거듭해 오면서 그 부분이 하필이면 찢어진 거지. 그래서 후인들이 중환, 환도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사암도인의 글이 아니니까 과감히 소재, 제거하고 어떠한 요법으로 학술풍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약에 제시된 학술풍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술풍이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학다리, 무릎 관절은 비교적 통통해. 여기 새끼 하게도 보면 통통하죠? 근데 다리가 가늘잖아.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 무릎 슬개골 부위에는 물이 차서 부어있고 종아리는 퇴퇴부는 가늘어. 허약한, 그리고 상당히 중한 관절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가면역증과도 관계가 있어요. 학술풍, 먼저 학술풍에 대해서 해설한 여러 의서들 중에 보면 화제국방이라는 중국의 의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학술풍, 이지를 앓은 뒤에 다리가 붓고 마비되고 약해져서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리풍, 즉 이질풍이라고 한다. 양무릎이 붓고 몹시 아프며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여위어 피부와 뼈만 남아서 하게 다리마디처럼 되고 구부렸다 폈다 하지 못하게 되는데 대방풍탕을 쓴다. 화제국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리풍, 즉 설사 후에 나타난 증을 학슬풍이라고 대방풍탕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아니 설사, 이질 설사를 심하게 앓고 나서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네, 있습니다. 염증성 관절염이 위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염증성 관절염이 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장관 증상을 완화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논문에 보니까, 첫째, 간단한 해부학 수업, GR, gastrointestinal, 위장관 시스템에는 상부 및 하부 섹션이 있습니다. 상부 위장관 라인에는 입에서 위장으로 이동합니다. 하부 위장관 라인은 소장의 시작부터 대장의 끝까지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염증성 관절염은 둘 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원들은 류마티스 아르트라이티스 환자들이 상부 위장관에서 위궤양, 출혈 및 식도염, 괄호 열고 식도의 염증 및 부종, 괄호 닫고, 그리고 하부에서 천공성 소장, 대장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런 경우에 류마티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또 류마티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환을 또 겸해서 갖고 있더라. 장출혈, 위출혈 등등의 출혈과 장염증 및 감염의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장관과 염증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복통, 백만감, 삼키기 곤란 및 메스꺼움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화제국방이라는 책은 상한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의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해설한 책인데 거기에서 대방풍탕증에서 이지를 몹시 앓고 나서 즉 위장관 질환을 앓고 났더니 관절염이 생겼더라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거금 수천 년 전에 오늘날 서의사들이 과연 동의학은 갑이나이다 하고 이렇게 속속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요. 아마도 화제국방 등등 책에서 모티브를 얻었을지 몰라요. 그들의 연구는. 염증성 관절염이 위장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위장관에서 위궤양, 출혈 및 식도염, 천공, 장출혈, 장염증 등등의 그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관절염, 또 관절염 환자에서 그러한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유병률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간 정격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 지금 표시한 내용.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위장관의 질환이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학술풍이야. 금호 선생께서는 소장정격 그러셨어요. 소장정격 써보니 훌륭하게 치료됩니다. 임업 후기의 N극면, 통곡 전곡의 S극면. 그런데 이것은 자가면역증과도 관계가 있대요. 즉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 자체가 자가면역증이에요. 그런데 학술풍이야. 가운데만 뽕긋, 즉 이렇게 관절낭이 부었어. 물이 고인 거예요. 물이 디스차지가. 그런 경우에는 대장정격을 써야 돼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정격이 가장 어울리는 요법이에요. 그런데 류마티성 관절염, 즉 자가면역증이 현저하면 겸해서 대장정격도 놓는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위궤양, 위출혈, 장출혈 등등이 심각하다. 그리고 학술풍이다. 그러면 소장정격과 간정격을 먼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관 출혈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소장정격과 대장정격 그 처방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요, 동약에 보면 대방풍탕증 외에도 여러 탕증들에서 학술풍을 논하고 있습니다. 독활기생탕증이 있습니다. 독활기생탕증은 방약아편에서 참조하세요. 웬만한 분들 방약아편 다 갖고 계시죠? 방약아편에서 독활기생탕증 찾아보시고, 독활기생탕은 간, 신, 허약으로 인한 근육 경련과 골통을 다스린다 하였으므로 이때는 간정격과 신정격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족산증이 있어요. 역시 방약아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족산증은요, 몸이 열한 사람에게는 안 쓰는 거예요. 몸이 냉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학술풍, 류마티성 관절염, 냉증을 구비한 환자의 류마티성 관절염에 쓰는 거예요. 오족산 역시 방약아편에서 참조하시고 헌행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방이므로 오족산증의 학술풍은 위정격 또는 폐승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위승격과 폐정격을 같이 적용해도 돼요. 아주 심하면 몸이 몹시 냉해요. 그리고 몸이 자주 부어요. 관절은 축구공, 농구공만큼 부을 수도 있어. 이건 너무 심한가? 네. 그런 경우에는 위정격 그리고 폐승격을 같이 쓴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성 질환에 있어서의 방약.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액신기탕증을 살폈는데 이번에는 계제복용환증 같이 토론하기로 했어요. 네, 여성 질환 방지학 편으로 이어드립니다. 이것은 역시 이어지는 시간에